하늘 저 너머,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속 빛나는 미지의 세계. 우리는 그것을 우주라 부르며 동경했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힘으로 이룬 꿈.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경남은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별을 꿈꾸던 아이들은 우주를 개척하는 당당한 인재가 됩니다. 우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곳, 이곳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내일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를 삶과 연결해 인문학으로 풀고, 상상 속 우주를 K 콘텐츠로 풀어가며 우주에 대한 오늘의 꿈을 내일로 연결하는 배움이 모여 우주와 사람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이야기. 스페이스인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입니다. 오늘 Listen to You라는 노래로 이 강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 귓바퀴는 너에게로만 달려가. 청각세포 감각이 폭발. TV를 안 보는데 넌 못 보. 들을 만큼 들은 내 양보막의 효도. 어릴 때부터 즐겨온 음악은 이제부터 너의 목소리 뒤에 줄서 창조되어진 내 귀 안에 들어온 네 목소리는 빅뱅을 줘. 투투오버 웬마셈 너는 말해줘. 힘 빼는 법. 잠깐만 지금 어때 전화로 할까. 기회만으로는 김새는 걸. 끊고 영상 통화로 하자. 다 훔치마니까 이왕이면 인풋 요 비교와 CE 아웃풋 허리 아이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보다 중독적인 건 없어. 무슨 말이든 난 좋아. Listen to you, babe. I listen to you, babe. I listen to you, babe. I listen to you, babe. Listen to you. 네, 안녕하세요. 우주항공과 사람을 잇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페이스인 2강은요, 오늘 우사미 팀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의 공연으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2016년 데뷔한 우사미 팀은요, 보컬과 기타, 드럼을 맡고 있는 백충원 씨와 그리고 기타, 베이스, 건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훈 씨로 이루어진 뮤지션인데요. 2018년 69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EBS 헬로루키 대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인디밴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참여로 더 풍성히 한번 채워볼 예정인데요. 시작에 앞서 두 분 모셔보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 팀명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떤 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이름 지을 때쯤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 중에 우주왕복선 요만한 장난감인데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팀 이름 만들 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로 그냥 이름을 냅다 지어버렸던. 네. 우리 선훈 씨도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그 포스터에 저희 팀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그 저가 없는 자리에서 먼저 네, 팀 이름을 짓고 적어서 올리고 나중에 저한테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어.
늦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통보를 받았군요. 네. 네, 그래도 이 팀명이 사실 오늘 우리 스페이스인에 초대되기까지 굉장히 큰 공을 또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 분이 그만큼 우주와 잘 어울리는 뮤지션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무동력이라는 곡도 있고 또 그리고 앞서 공연에서는 뭐 빅뱅이라는 가사도 나오듯이 창조되어진 내 귀 안에 들어온 네 목소리는 빅뱅을 줘. 우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사나 분위기가 곡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제 곡을 쓰시거나 편곡할 때 어떤 느낌으로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따가 들려드릴 무동력이란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비트메이커께서 비트를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충원이 형이 이제 이렇게 재밌게 우주스럽게 곡을 가사를 써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서 이제 흔하게 우주 이미지로 나오는 그런 화면들이랑 이런 거를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보통 저희가 물속이랑도 같이 연관을 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물속 깊은 곳이 이제 우주랑 비슷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약간 즉흥적으로 박자를 좀 가지고 좀 놀기도 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약간 몽환적으로 좀 리버브 같은 그런 에코 이런 좀 뭐랄까 몽환적인 사운드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인지 장황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우리 무쌈이 곡을 듣고 있으면 더 약간 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우리 역시 정말 한 번도 우주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서 또 그려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쌈이의 곡이 서로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두 분은 2강의 특별 게스트이자 또 보조 진행자로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네. 두 분의 참여로 더 풍성하게 채워질 2강 기대해 주시면서요. 두 분의 오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사람을 잇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 2강의 주제는 콘텐츠 속의 블루칩 우주항공입니다. 이제 우주항공 콘텐츠가 대중문화에 다채롭게 활약하고 있는데요. 인터스텔라 그리고 승리호, 고요의 바다 같은 SF 영화나 드라마물도 있고요. 또 그리고 슈퍼노바가 들어가는 K-팝 가사까지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우주항공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약하면서 소개해 주실 연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고요의 바다에서 환상적인 시각 효과를 선보여 주신 국내 독보적인 비주얼 이펙트 전문가 우리 웨스트월드의 김신철 슈퍼바이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 콘텐츠 그룹 웨스트월드의 VFX 슈퍼바이저 김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VFX 슈퍼바이저로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VFX 슈퍼바이저는 뭐고, 그럼 VFX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VFX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VFX는 비주얼 이펙트, 그래서 시각 효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는 흔히 CG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비주얼 이펙트와 CG는 조금 더 다른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 CG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였다면 VFX는 사전 시각화부터 현장 그리고 후반까지 전부 통틀어서 아우르는 말인데요. 영화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단계, 그러면 이제 사전 시각화 단계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 온셋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다
촬영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편집하고 후반 작업을 시작하는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공정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후반에 찍어온 것들, CG를 넣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VFX는 그보다 좀 폭이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2021년에 담당했었던 그 고요의 바다와 그리고 다른 장면들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다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전에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 각 파트의 키 스텝들이 모여서 이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 뭐 준비할 게 무엇인지, 뭐 세트장에서 찍을지, 밖에서 찍을지, 낮인지 밤인지, 뭐 비를 뿌릴지, 비를 안 뿌릴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심지어 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절대 거기서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세트장이나 혹은 이제 그곳의 기물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그때 만들었던 어떤 각 세트들의 이제 파트들인데, 한 이 정도만 지으면 나머지는 VFX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한 이 정도를 지으면 여기를 이렇게 연장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중에 시나리오 무슨 씬에 어디가 될 거고, 이러한 류들을 각 파트들과 전부 정하게 되죠. 그러면 촬영 감독님은 또 저걸 어떻게 앵글을 잡을지, 조명 감독님은 조명을 어떻게 칠지,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나 해 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 것도 VFX의 하나의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만 처음에는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그 글만 보면서, 시나리오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점점 그것들을 그림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이제 콘티라고 부르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다. 이럴 때 인물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땐 안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래서 어떻게 보이고 위에선 어떻게 보이고, 이런 앵글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CG가 얼마나 필요해, 세트가 얼마나 필요해, 이런 부분들도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콘티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저런 자 떨어져, 뭐 느껴졌어 해서만 해졌네,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하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프리비주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CG, 이런 단계에서 이제 CG를 쓰게 되는 건데, CG를 사용을 해서 이제 러프하게 영상을 이제 콘티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잠깐 보실게요. 잠깐 보시면 아까 콘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인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손을 뻗는다, 닿지 않는다. 그럼 어떤 속도로 올라올지, 누구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아래까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이 타이밍에 피하고, 그럼 요렇게 돼도 이상이 없는지, 이럴 때는 요런 식의 느낌을 주고 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비주얼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떠한 조금 더 특징을 살려서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넣어 볼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달지면은 중력이 이제 6분의 1이죠. 그러면 중력이 6분의 1인 곳에서, 혹은 대기가 없는 곳에서,
혹은 빛이 극단적으로 세거나 극단적으로 없는 곳에서 어떻게 화면들이 보여지고 어떠한 상황들을 만들면 재밌을까,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Lover, lover, always a stunner, but you're a liar when it comes to true. Faster, faster, who's the master? I see heaven, but 그래서 보다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다른 류의 액션과 좀 움직임을 좀 갖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주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연출이죠. 그 서스펜스고, 그 어떠한 전반적인 이 시퀀스가 이제 재밌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주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SF적인 요소들이나 과학적인 어떤 사실 근거들은 전부 이제 이것들을 재밌게 더 사실적으로 만들게끔 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자. 저 프리비즈를 보면서 이거 좋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세트를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고 이 높이가 한 7m 되는 요것만 만들면 아래로는 한 100m 더 연장해야 되는 건 이제 CG에서 하게 되는 일이고, 그러면 배우가 요런 식으로 쓰이겠구나. 화면 앵글을 뭐 렌즈를 이렇게 써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도 VFX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하게 될 때 보여지는 영상이에요. 저희가 사전에 저 달 기지를 1대1 스케일로 러프하게 만들어 놨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것에 실제로 라이브로 입혀서 그것을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이게 얼마나 깊게 우주가 깊게 있을지, 혹은 아래쪽에서 위로 얼마나 빨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보면서 촬영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과 같은 영상이 이제 파이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완성된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배우들이 연기했지만 아까 프리비주얼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프리비주얼에서 사실 정해진 그 컷 길이, 컷 감과 어떤 리듬이나 호흡, 그리고 대사들, 이런 것들도 다 그것에 맞춰서 본 촬영을 하게 되면 프리비주얼에서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네, 감독님 계속해서 이렇게 장면을 보고 있는데 VFX 기술이 또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면서도 정말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는 미술 세트랑도 큰 차이가 또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달에다가 기지를 지으면 어떠한 재질과 어떠한 소재를 쓸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과 동시에, 어쨌든 이 스토리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형태라는 것들을 갖춰야 되고, 이런 서스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협소하게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특별한 장치들을 추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어느 정도 좀 타협하면서 촬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미술 세트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 스튜디오, LED월을 이용해서 그 미술의 세트와 이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달과 최대한 비슷한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어떠한 색깔의 땅을 쓸지, 그렇게 계속 프리프로덕션 단계, 사전 제작 단계에서 CG로도 같이 그게 이제 연장 구현이 가능한가, 이렇게 뭔가 같이 협업하는 단계들이 그렇게 녹아져 있고, 그것들을 같이 맞춰가면서 그렇게 쇼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그 후에 CG가 삽입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맞춰가다 보니까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정주행 한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고 기대가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막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걸어가는 둥둥하는 그런 모습이랑 나중에 후반에 그 환풍구 같은 데서 월수 팍 터지면서 이게 근데 안 떨어지고 쭉 올라가다가 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랑 이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부분 이제 계획하실 때 어떤 그 상상으로 이렇게 뭔가 그림처럼 만들어야 하는 거랑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제 어떤 사실인 연구된 그런 것들에서 되게 이게 무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것 같고 해서 네, 청자가 느끼는 그런 효과감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고증 좀 정말 실제 같은 그런 효과의 고증에 중점을 두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굉장히 극한의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사실 이미지적인 게 훨씬 큽니다. 실제로 물이 그러면 저렇게 많은 수톤의 물이 올라왔었을 때 저렇게 순식간에 얼어붙느냐 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렇게까지 빨리 얼어붙진 않지만 사실 이미지, 머릿속의 이미지 상에서는 그러한 식의 어떤 얼어붙는 느낌, 저렇게까지 얼어붙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펑펑펑 올라오면서 얼어붙으면 달이 아무래도 중력이 6분의 1이다 보니까 그 얼음 입자나 이런 것들도 훨씬 상대적으로 더 늦게 떨어질 거고 오히려 그렇게 늦게 떨어지는 그 물 입자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로 뭔가 그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좀 이쁜 샷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컷들로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도나 그 환풍구를 통해서 이제 얼어붙는 그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쨍하게 얼어붙는 그런 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갖고 있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예. 달지면 걷는 부분도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할까요? 이곳이 이제 실제 촬영을 한 세트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3면은 이제 블루 스크린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파란색으로 다 덮어놓고 그리고 한쪽은 이제 가로 20m, 세로 8m의 LED 월을 세워서 그 LED 월에 그 달지면의 어떤 영상들을 이제 같이 띄워서 그것으로 촬영을 하는 방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LED 월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소위 저희 쪽에서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시리즈를 촬영을 한 게 도예바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뭐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반대로 좀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되게 재밌고 뭔가 실제로 달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분위기를 실제 배우 앞에 다 뿌려질 수 있게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랬습니다. 네. 아니, 이게 또 사실 달이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또 굉장히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혀 모르겠어서 그런 장면을 못 봐서 그 중력이 6분의 1이면은 어느 정도로 걸어 다녀지는 건가요? 중력 6분의 1이면 쉽게 얘기하면 네네. 가지고 제 몸무게가 한 80kg 되는데요. 그게 6분의 1이니까 한 20kg, 한 15kg 되는 거죠. 제 몸무게가. 그러면 근력은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내려가니까 어떠한 작용을 했었을 때 반작용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무언가를 던졌을 때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6분의 1 중력 상태이기도 저중력 상태이기도 하지만 대기가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그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제 모든 물체들은 동일한 속도로 떨어지고 이러한 류들이 그 말씀하신 부분이나 달지면을 걷는 그 모래에 튀기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사실 같이 그렇게끔 되게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그런 설정을 놓치지 말자 해서 여러 요소들에서 좀 표현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촬영될 때는 슬로우로 찍거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그래픽 작업으로 더 늘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너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이걸 아실까라고 이렇게 하시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렇게 걷는 부분 약간 둥둥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걷는 느낌은 고속 촬영, 빨리 촬영해놓고 천천히 트는 방식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영화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사도 느려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는 사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무게를 6분의 1로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튀면 같이 통통 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장치들을 썼죠. 네, 지금 이 자리가 또 사실 영화와 그리고 음악적으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중력에 관해서 좀 느껴지는 그 설명을 듣고 느껴지는 바를 짧게나마 기타로 표현을 좀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표현해볼까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뭔가 감독님 말씀처럼 제가 마음이 느려지는 것 같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들으시면서 옆에서 충원 씨는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아, 역시 김선훈이구나. 사실 아. 팀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뭔가 이거 고열받아 봤던 느낌이랑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연주 들으시면서. 저도 뭔가 묘하게 빠져드는 게 사실 우주에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주에서 소리가 기본 BGM으로 깔린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극찬을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SF 영화물에 음악 감독으로 추천 가능할까요? 정말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방송으로 나가니까 네, 한번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예, 그래서 이 좋은 음악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뛰는 장면들을 보시면 이렇게 대원들이 뛰고 있죠. 폴짝폴짝 뛰는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게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제 닐 암스트롱이 대원들이 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촬영해온 영상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귀여울 정도로 통통 튀어다니거든요. 정말. 그리고 우주복도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미쉐린 타이어 이렇게 뛰는 것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그 장면 뛰어다니고 봤어요. 이렇게 막 넘어지고 예, 막. 넘어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뚱뚱 치고 약간 이런 어떤 이미지가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공유가 뭐 여기 대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막 끼우뚱끼우뚱하면 그 서스펜스가 사실 좀 많이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우주복도 많이 개량됐다 뭐 이런 어떤 영화적 설정들과 함께 그냥 좀 어느 정도 이 다급함이나 이런 어떤 연출적 의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 장치는 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몸무게를 좀 줄여주는 와이어를 달고 저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떤 게 CG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들려고 한번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고열받아도 너무 좋은 예지만 이제 최근에 좀 사랑받은 파묘라는 작품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몇 자리 정상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사실 부산에 있는 어떤 땅에서 그냥 맨 땅에서 찍어온 소스 혹은 이게 산을 그려 넣는 것으로 이제 저것을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고 저기를 이제 좀 넓게 보면 사실 이런 곳입니다. 나무가 많은 어떤 땅이에요. 거기에서 블루 크로마를 치고 이제 나머지를 찍어서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본 촬영에서 이제 하게 되는 단계인 거죠. 뱀이 지나간다라는 부분도
최대한 이제 실사를 좀 많이 쓰려고 뱀을 실제로 풀어서 이제 촬영을 했고, 근데 이제 머리 부분은 실제 어떠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괴물이기 때문에 머리만 이제 모델링,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제 머리를 바꾸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색깔과 이런 것들을 입혀서 몸뚱아리는 실제 뱀이지만 머리는 이제 CG인 이런 어떤 크리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극 중에서 한번 이렇게 삽으로 잘립니다. 근데 뭐 뱀을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뱀을 지나갈 때 저 집게로 이렇게 살짝 잡았다가 거기에 이제 삽만 따로 촬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아까 제작한 그 3D 모델링을 넣어서 이제 최종 아웃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도구들하고 어떻게 이용해서 찍을까라는 거를 그 프로덕션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기획 구성하고 연출하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되게 큰 부분이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파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CG였죠. 그래서 불덩어리가 돌아다니는 장면인데, 이것은 이제 저 가운데 보시면 열심히 이제 불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그 특효 팀의 이제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이 이제 저 가스 호스에 매달린 저 불덩어리를 저 불로 이렇게 막 돌려서 저 조명과 일렁이는 효과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저 불을 오른쪽 그림처럼 저희가 다 지워요. 전부 다 이제 지우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느낌대로 약간 불이 그 실제 불이 아니라 약간 도깨비 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불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이제 합성 단계로 완료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어떤 뒷부분에서 혹은 이것들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어떠한 CG들을 이제 첨가를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과학의 문학화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가 실제고 뭐가 허구냐, 혹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거냐라는 부분들, 그게 사실 미래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어떤 분야는 이제 굉장히 답보되어 있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ISS가 극 중에 나옵니다. ISSB라는 걸로 해서 실제 ISS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게 커진 느낌으로 나왔는데, 설정을 부여하게 돼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SF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계관을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나중에는 달에 가는 것들이 다 일상적이 될 테니까 우주선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탔다 내렸다 하기 쉽고, 뭔가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게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뭐 휴대용 통신 기기들도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뭐 크게 뭔가 없이 그냥 제스처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소품들이 보면 그렇게 조금 그 고민한 흔적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적에서 사실 일일이 설명하진 않습니다. 고해 바다의 세계관 자체가 어쨌든 물이 말라서 굉장히 대기가 많이 황사화됐고, 지면에도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런 와중에 저 달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물과 비슷한 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그 패권에 대해서 이제 암투들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우주 발사하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대기감이 굉장히 드라이한 대기감과 색깔 톤도 아까 달에서는 굉장히 블루하고 좀 되게 차가운 톤을 썼다면 지구에서는 보다 좀 따뜻한 웜톤을 쓰고 조금 더 약간 옐로우를 많이 쓰는, 이렇게 약간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것도 이제 VFX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주왕복선 같은, 저 왕복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많은 디자인, 한 컨셉 디자인만 한 50장 이상 그렸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디자인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직관적인 것도 스페이스 셔틀이고, 그리고 어쨌든 일종의 스페이스 셔틀 오마주도 있고, I say run,
저런 디자인을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주선 디자인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VFX의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신 거고요. 고해바다에서 이제 뭐 궁금하거나 한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사람을 잇는 컨퍼런스 쇼 우리 김신철 슈퍼바이저 분과 함께 시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멋진 강연 선보여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을 그린 드라마 고요의 바다, 또 콘텐츠 블루칩이 된 우주항공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질문과 함께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 계실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시죠? 앉는 게. 예, 이거 아주 편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4명이 나눠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또 질문이 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바로 영상 만나볼까요? 감독님! 김신철 감독님께 질문 있습니다. 감독님이 좋아하는 우주 관련 영화는 무엇인가요? 그 영화를 왜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SF 영화의 시각 효과를 또 담당하셨다 보니까 우주항공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또 콘텐츠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주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어떤 그거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천문 하늘을 묻다라는 최민식 님하고 한석규 님이 그 주연한 어떤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화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하고 콘텐츠들이 좀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화 자체는 사실 그 두 인물 간의 어떤 되게 첨예한 우정과 어떤 그런 감정선과 그런 류를 담는 사실 드라마에 가까운 영화인데요. 거기에 어떤 그들이 개발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천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과학을 사실 같이 녹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과학이고 부가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과학적인 컨텐츠가 좀 같이 녹아 있는 그런 류가 자연스럽게 보기 좋잖아요. 그러한 류의 연출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되게 좋았습니다. 네, 우리 우쌈이도 SF 영화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저 최근에 본 거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브래드 피트 배우 나온 에드 아스트라 그거랑 그 아담 샌들러가 나온 우주인이라고 넷플릭스에 또 있더라고요. 그거 두 개를 어떻게 최근에 봤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드라마, 인간의 드라마가 있고 고독과 이런 거에 우주가 이제 배경인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네, 저는 고요의 바다 좋아합니다. 저도 고요의 바다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천문도 그렇고 아무래도 스토리랑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감독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이 오징어 게임 같이 넷플릭스 이런 데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SF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기술은 할리우드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발전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SF 영화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또 작업을 해보신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흔히 이제 1등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죠. 왜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1등의 것들이다 보니까 1등은 보통 이제 미국이고 헐리우드인 거고 저희도 헐리우드과 못지않은 어떤 기술력을 갖기 위해서 회사적으로 굉장히 뭐 R&D부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SF 질문의 사실 요지는 그거예요. 왜 좋은 콘텐츠를 못 만드느냐가 아니라
SF 쪽이 왜 잘 이렇게 되지 않느냐. 오징어 게임이나 뭐 다른 어떤 뭐 기생충 기타 되게 좋은 영화들이나 콘텐츠들로 사실 저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들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기술적인 게 부족하냐라고 하면 물론 뭐 완전히 뭐 대등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 자 SF는 왜 힘들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아직 그런 전반적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그런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어떤 생각의 폭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굉장히 상상력보다는 정답이 있는 사회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고 획일화된 어떤 정확한 길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누가 충실하게 잘 이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현대사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SF나 판타지나 이러한 장르들이 그 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뭐 공룡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러한 어떤 전사를 갖고 있는 공룡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만드는 건 사실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저런 이제 시도들이 되었었던 거죠. 고열바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도 있었고, 하지만 확실히 그런 어떤 것들 모두의 공감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룰 만한 세계관을 만드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만의 색깔, 한국적인 정서를 넣으면서 SF물을 만드는데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유의 바다에서 좀 구현을 하셨는지 또 그런 장면이 어떤 게 있다면 어떤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마지막에 보여드렸었던 그 왕복선이 발사하는 장면에서 이제 눈썰미 좋은 분들이나 좀 잘 놓치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나로 11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로 11호. 노리 11호 도킹 1분 전.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작하고 있었을 때 나로 발사가 성공되면서 저희도 막 되게 막 축제 거의 이제 되게 와 막 많이 했었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사를 성공하고 점점 가다 보면 한 배경이 한 2079년 정도가 이제 보통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배경이다 보니까 그때 한 11호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녹아 있었어요. 그런 염원들이 담길 수 있는 장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김신철 슈퍼바이저 분과 시각 효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한국 SF물의 시각 효과 어떻게 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좋은 SF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나 다 어떠한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평소에 이제 자연스러운 관심과 자연스러운 보급과 그냥 피부에 와닿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우주항공 분야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투자나 혹은 만드는 컨텐츠들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어떠한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상상력을 좀 많이 하면서 과학 혹은 이런 분야들과 친해지면서 좋은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감독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감독님의 작품들을 본 친구들이 미래 제2의 김신철 또 제2의 고요의 바다를 또 선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멋진 강연 선보여주신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또 함께했던 우사미 분들 1시간 동안 푹 빠져서 강의 듣는 모습이 또 되게 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어떠셨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지난주에 정주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완전 빠져서 계속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다음에 감독님 작품 하시면 무조건 빼지 않고 다 보겠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인 2강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젖힌 밤과 낮 나빠빰빰빰 나빠빰빰 Not just chillin', fantastic feeling. Hey, don't stop, keep walking. 떨어지는 발 천천히 멀어지는 길. Am I walking? Are you 표류 조금만 떠오르면 숨 쉴 수 있어. 바다 위 떠오를 수 있어. 템파스테이 톤인데 온통 feeling so real.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 위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 또는 도전적인 문제를 들어가지 않고 부닥치는 것이죠.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 전기를 만든 다음에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아무래도 좀 편하게 알기 쉽게 사람들이 좀 많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우주항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어쨌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시선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걸 보면 또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서로 이제 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뜻깊은 강연이었습니다.